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 이제는 상승했으면 하는 투자자들의 바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0.21% 하락한 27,9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외에 이더리움도 이제 전날과 거의 동일하죠. 1,87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2.12% 상승한 0.5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5.9%, 1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먼저 보게 되면 지금 롱 포지션이 50%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2%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4%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볼까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전날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환율의 경우도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1319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캐치비 글로벌에서 하나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입만 하셔도 40달러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게 되면은 일단 5달러를 지급받게 되고 이후에 KYC 인증을 받게 되면 10달러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받은 15달러로 한 번 거래를 하게 되면 20달러를 추가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캐치비 글로벌 지갑으로 소액 입금을 하시게 되면 추가 5달러를 지급해서 총 40달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의 경우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신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니 이 점 참고하셔서 닥터 비트맨 구독자분들은 40달러 상당의 증정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어제 저녁이죠. 미국에서 3월 한 달 동안 이 월급 근로자의 일자리가 23만 6천 개가 새로 만들어졌다라고 미 노동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정부 기관을 포함한 비농업 부문 이 사업체 일자리의 월간 순 증치로서 지난 1월과 2월 대비 상당히 감소한 규모인데요. 지난 2022년에는 12월에 23만 9천 개가 기록되기는 했지만 이 1년을 통틀어 월 평균 46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비 연준이 지난 3월 FOMC까지 무려 9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감행함으로써 4.75%포인트를 올리는 중에도 미 고용시장은 상당히 탄탄했었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고용시장이 느슨해지며 자칫 이 수치가 너무 급감해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다가오는 5월에 연준이 0.25%포인트라도 소폭 금리를 인상을 이제 10번째 연속할 것이냐 혹은 처음으로 중단할 것이냐의 전망 예측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어렵기는 연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4일 뒤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그리고 28일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발표된 뒤 조금은 틀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예상하기가 쉽지 않죠. 이에 현재 글로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CBDC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는 부정적인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미국 플로리다주 주지사이자 이제 차기 대선 주자인 론 디센티스의 경우는 2024년 대선을 준비하는 공화당 보수 단체가 개최한 이 펜실베니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CBDC는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재정을 통제하기 위해 극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론 디센티스 주지사의 경우는 이 디지털 달러가 미국의 금융 자유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는데요. 이 론 디센티스 주지사의 경우는 최근 플로리다 의회의 연준이 발행한 디지털 통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다른 주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라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트윗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인 CBDC에 대해
강력히 비판을 하였는데 그는 트위터를 통해 연준은 즉각적인 결제 시스템 이 페드나우로 CBDC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 CBDC는 금융 노예제와 정치적 폭정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게 되었죠. 이제 현재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CBDC가 나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CBDC가 디지털 화폐라는 특성 때문에 크립토커런시와 많은 비교가 되고 있는데 사실 CBDC와 암호화폐는 비교가 되지 않죠. 이 발행량이 제한된 돈과 중앙은행이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는 돈, 이 전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화폐와 국경의 제약을 받는 화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화폐와 국가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화폐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는 CBDC 발행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디지털 골드로서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된 전 세계 25억 명의 금융 소외자들에게 은행 역할을 하고 저축 수단이 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더 이상 폄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중남미, 아프리카 제3세계 등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25억 명의 사람들에게는 비트코인이 사실상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가운데 태국에서 아주 재미난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바로 태국의 야당 대표 이 스레타 타비신이 태국의 5월 총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모든 태국 국민들에게 1만 바트 약 300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것인데요. 이 코인데스크는 태국 현지 매체인 방콕 포스트를 인용하며 이 타비신 후보는 기본소득 개념의 디지털 화폐를 기반으로 경기 부양책을 펼치겠다라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 스레타 타비신 후보의 경우는 부동산 거물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기본소득을 암호화폐로 제공하는 정책이 높은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이 태국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데 또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년간 태국의 소득 수준이 뚜렷하게 늘지 않은 반면 국민들의 비용 부담은 커져가고 있다라면서 소액의 돈을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어떠한 암호화폐로 어떻게 에어드랍에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무려 46%라고 합니다. 사실상 46%라면 당선 확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작년 3월만 해도 암호화폐 금지를 외쳤던 태국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서히 다양한 방식으로 크립토 마켓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사의 모니카 롱이 2023년 리플의 사장 이 프레지던트로 승진한 이후 리플은 XRP 레처 생태계 구축과 CBDC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 업계 대부분이 수익 모델이 딱히 없는 상태에서 토큰을 판매하고 이 폰지 사기로만 명맥을 이어가는 것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물론 모니카 롱이 사장직으로 임명된 것은 리플의 CEO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이 소송과 외부 스피커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 롱이 2023년에 리플에 입사했으니 2015년 리플에 합류한 브래드 갈링 하우스보다 리플에 대한 이해는 더 깊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모로 리플을 발전시키기에 적합한 인물인데 이러한 가운데 에스파냐 텔레그래프가 3월 31일 멕시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의 2022년 멕시코와 미국 간 달러 거래가 무려 33억 원에 달한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33억 원이 아니죠. 33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보도를
결정을 낸 것이죠. 이제 2022년이 지속적인 하락장이었다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자금이 움직인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모니카 롱은 이 미국과 멕시코 간에는 매년 100억 달러의 지불, 이 송금 등이 일어나며 2022년 비트소는 리플 및 기타 암호화폐를 통해 33억 달러의 자금을 처리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것이야말로 실제 유틸리티 토큰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죠. 이런 가운데 이 코인베이스의 트윗이 리플의 모니카 롱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 코인베이스는 다른 나라와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느리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빠르고 저렴하게 전 세계로 누구에게나 암호화폐를 보낼 수 있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국제 송금을 은행의 스위프트망을 통해 진행해 본 사람은 얼마나 느리고 수수료가 비싼지 알 것입니다. 이제 물론 개인이 스위프트망을 직접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은행이 대리를 해주는데 이제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상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P2P로 돈을 보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투자하는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말이죠. 이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는 꼭 생물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의가 계속 바뀌기 때문인데 금과 주식, 이 부동산은 그 정의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꾸준히 정의를 바꾸고 있는데요. 정의에 따라 용도도 바뀌게 되죠. 이 암호화폐는 시기에 따라 화폐, 자산, 디지털 금, 유틸리티,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옷을 입어 왔습니다. 이 리플의 XRP 역시 그런 과정에 있죠. 처음에는 글로벌 송금에 이용되기 위해서 OD를 통한 이익만을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CBDC와 XRP 레저의 발전을 통해 점차 유틸리티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는데 이제 초기 판매된 XRP가 증권의 성격이 있다라고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후 거래된 XRP는 철저히 유틸리티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이 미국은 현재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사실상 증권으로 보고 강력하게 규제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홍콩을 통해 암호화폐를 일종의 자본투자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은행권은 이더리움을 비롯한 크립토커런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보며 금융업의 개념으로 코인을 바라보고 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입니다. 이 소송 또한 현재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이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과연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현재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이 한국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1320원대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12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었지만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달러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 연준이 금리를 5%까지 올렸지만 여전히 시중에는 달러가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간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 왔고 그 반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미 하원 의원들이 미국의 달러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금본위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에 달러를 내면 금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물론 미국은 이미 1970년대 닉슨이 금본위제를 폐지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전으로 달러를 과도하게 찍어낸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금본위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달러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우디의 원유를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일명 페트로달러 덕분이었습니다. 이 달러의 수요가 꾸준하게 일어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우디와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와 사우디는 그간 봐온 것처럼 상극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사우디의 원유를 달러가 아닌 화폐로도 결제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경제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무려 10년 만에 사우디의 제다항에 러시아군 함대가 입항했다라는 소식은 매우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미국과 막역했던 사우디에 러시아 함대가 들어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브릭스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의 탈달러 움직임은 꽤나 대범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 미국이 순순히 달러의 패권을 과연 빼앗길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빼앗길 미국이 아니죠. 이 미국이 금과 오일에서 달러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달러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달러의 가치를 백업해주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보유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희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무언가 필요하죠. 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들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의 가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막강한 자본력을 만들어낸 이 크립토커런시가 역시나 달러의 가치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은 가장 중요한 화폐의 담보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금처럼 보관할 대규모 공간이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죠. 동시에 전 세계 어디로든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비트코인은 너무 좋은 자산이죠. 더욱이 2009년 발행 이후 꾸준한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순간부터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시기가 이제 시작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의 가치가 흔들릴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극심하게 늘어나게 되겠죠. 이제 그때가 되게 된다면 비트코인 100만 달러는 절대로 어려운 목표가 아닐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월 대비 70%가량 상승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